네, 장 마감이 이제 4분 정도밖에 안 남았고요. 양쪽 지수 흐름은 더 좋습니다. 동시효과 구간대 약간 허수기는 하겠지만은 코스피가 막판에 슈팅을 좀 보여주는데 이대로 좀 마감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생기네요. 코스피 한번 보시죠. 현재 1% 넘게 상승 탄력이 붙습니다. 동시효과 구간 직전만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탄력이 나오진 않았었는데 지금 구간 흐름이 좋고요. 그래서 전거래일 대비로는 1.13% 상승하면서 2466.67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동시효과 구간 전에는 2450선대 후반이었는데 바로 60선대 위로 올라서면서 어제의 낙폭을 만회하고 여기에 추가적인 상승까지 만들어내며 기분 좋게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초반부터 코스피보다 좀 더 좋았었죠. 꾸준히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8위로 815포인트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거래 종가 대비로 10포인트 정도 오른 수치 될 것 같고요. 퍼센트로는 1.33% 오르면서 역시 어제의 낙폭 만회하고 추가 상승에다가 이 정도 종가 형성하게 되면 60일 이평선 종가 기준으로 뚫어내게 됩니다. 강한 흐름을 끝까지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다음으로는 종목별로의 흐름인데요. 현재 상한가는 4종목 있습니다. 우선주 제외하고 보통주로는 크라운제과, ST큐브, KPF 이렇게 총 3종목이 있습니다. 중국과 이 대만 쪽에 이슈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어제는 시장 전체적으로 좀 움츠러들었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중국의 대응에 따라서 일부 종목군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중국이 이 미국을 좀 정조준하기보다는 대만 쪽에 수출입을 제한하는 그런 리스트가 발표가 됐고요. 이에 따라서 과자를 팔지 않겠다. 대만의 과자를 수입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크라운 제과를 비롯한 이런 제과 관련된 종목군들 주목받았는데 유난히 크라운 혜태 그룹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오리온이나 이런 종목군들도 있는데 이쪽보다는 크라운 혜태 종목군들이 20% 안팎의 급등을 보여주면서 오늘장 종가상으로 또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ST큐브는 면역 관문 억제제 관련된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 오늘 뚜렷하게 이렇다 할 재료가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근래 이 상승과 기대감에 대한 기조가 이어지면서 오늘까지 닷새 연속된 상승이고요. 막판에 결국엔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52주 신고가 새로 쓰며 거래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ST큐브 같은 경우도 이달 들어서만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좀 강하게 52%나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7월, 8월 상당히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KPF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개별 뉴스가 좀 나오면서 계속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2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했고 앞으로도 실적이 좋을 것이다 라는 데 영향을 받으면서 8월 3일 수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어제 약간 좀 주춤하다가요. 오늘 다시금 썸머랠리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60일 이평선 거의 다 왔고요. 코스닥은 많이들 기다리셨을 60일 이동평균선 종가 기준으로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변국 상황보다도 우리 증시가 훨씬 더 강했습니다. 어제 이런 미국과 중국의 긴장 국면이 고조되면서 일본이나 중국 증시 전반적으로 약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덜 밀렸죠. 오늘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우리 증시의 강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먼저 일본부터 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도 오르긴 올랐는데요. 탄력이 우리만큼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일본 증시는 0.5% 정도의 제한된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어제 일본 증시가 1.4% 정도 밀렸거든요. 어제 낙폭을 모두 다 만회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일정 부분의 되돌림, 반등 움직임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일본 증시는 0.5% 정도 상승하면서 27,741.90엔대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일본 증시 이렇게 오늘장 일단은 좀 플러스권 흐름을 보여주면서 거래 마쳤고요. 다음은 중국 쪽 넘어가겠습니다. 중국도 어제 2% 안팎의 상당히 좀 큰 폭의 약세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그래도 어느덧 진정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약보합권 정도에서 다소 좀 헤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상해종합이 0.24% 하락이네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장중에 대체적으로는 강보합권을 유지했었는데 마감을 앞두고서 재차 하락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0.27% 하락하면서
3,177.27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3,200선 이탈이 됩니다. 그래서 3,100 라인대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천은 0.73% 정도 밀려 내려가서요. 오늘 전체적으로 중국 증시 약세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어제 같이 밀렸던 홍콩 항생이나 또 마감된 대만 가권지수도 보겠습니다. 대만 가권지수도 오늘은 어느 정도 진정됐습니다. 강보합권 0.2% 정도 오른 가운데 거래 마무리됐고요. 홍콩 항생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플러스권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0.5% 정도 홍콩 항생은 오름세네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도 긴장이 조금은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환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환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10원 가깝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그래서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불가피했습니다. 다만 고점은 조금은 낮아진 상태로 거래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 5원 60전 상승입니다. 1310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전 한때는 1313원까지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었는데 그 상승 탄력은 시간이 가면서 조금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원달러 환율 4거래일 연속된 상승세 일단은 보여주며 거래 마쳤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하루 만에 다시 윗방향으로 방향을 들어 올린 우리 시장입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 탄력을 조금 더 붙이면서 결국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하게 됐죠. 자, 그러면 코스피와 코스닥 수요일장의 마감 시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코스피 하루 만에 상승으로 돌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전장 대비 0.89% 오르는 모습이죠. 포인트로 21포인트를 끌어올렸고요. 거래 대금은 7조 원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종가로 2,461포인트 확인됐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시죠. 오늘의 움직임은 명료했습니다. 장 초반 살짝 주춤하기만 했을 뿐이고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계속 고점을 높여가는 흐름으로 확인이 됐죠. 장 막판에 고점 부근 동시호가 구간 지나면서 더 끌어올렸습니다. 결국 2,460포인트 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수급도 보시죠. 오늘은 외국인의 매수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의 순매수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4,700억 원 이상 매수세가 붙은 오늘 하루의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기관은 1,400억 원 이상, 오늘도 매도가 더 많았고 개인도 좀 팔아치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이 3,3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시죠. 오늘 상승 업종이 확실히 좀 많았습니다. 등락률 상위 순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실 텐데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은요, 이 보험입니다. 2.88% 오르는 모습. 보험 업종 사실 뚜렷한 이슈가 있다기보다는 주가가 최근에 보험주들이 많이 내렸죠. 자, 그러다가 매수세가 저가에서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오늘 하루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제히 보험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업종 지수도 이렇게 크게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죠. 자, 거기에 또 뒤를 서는 서비스 업종도 만만치 않게 좋았습니다. 이쪽 2.83%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대표 종목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늘 주가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업종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금융업종 1.26%, 음식료가 오늘 1.24% 올랐고요. 종이 목재까지 1% 이상의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자, 반대로 등락률 하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내렸던 업종부터 보겠습니다. 섬유의복 업종이 0.38%에 좀 밀리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음봉 만들면서 마무리가 되더니 오늘 결국 약세 흐름을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건설과 철강, 금속 같은 업종이 좀 부진한 모습이었고 그 이외의 통신과 유통 업종부터는 이렇게 오름세로 확인이 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시죠. 반도체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가 투톱의 방향성이 좀 엇갈리는 흐름이었는데 어제와는 좀 반대 흐름이 나타났죠. 삼성전자가 어제와 달리 하루 만에 다시 약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0.65% 삼성전자는 오늘 소외가 됐습니다. 61,300원에서 거래 마치게 됐고요. 반대로 SK하이닉스 쪽에서는 이쪽 엿새 만에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오늘 장에서는 오르면서 1% 이상의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97,500원에 오늘 종가가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2차전지가 보시죠. 2차전지가 오늘 워낙 기세가 좋았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잠시 후 특징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고요. 주요 종목들 오늘 종가 상황 확인해 보시죠. LG에너지솔루션 사흘 만에 올라왔는데 기세가 좀 아주 강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전장 대비 거의 5% 가까이 끌어올렸습니다. 43만 7천 원이 오늘장 종가가 됐고요. 자, 그리고 LG화학이나 삼성 SDI까지 뚜렷한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삼성 SDI가 2.45% 오르면서 59만 원 근처까지 도달했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바이오 종목들 보겠습니다. 바이오는 뭐 변동폭 크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시죠. 이쪽은 0.58% 소폭 상승으로 87만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사흘째 약세를 보이나 싶었는데 종가상으로는 보합에서 거래 마치게 됐죠. 18만 6천 원에서 전일 종가와 동일하게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인터넷주들이 반대로 오늘 아주 강했습니다. 오늘장 시총 상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바로 네이버와 카카오였죠. 자, 보시다시피 네이버 3.8% 거의 4% 올렸습니다. 26만 9천 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아래쪽에 카카오도 상승폭 이쪽은 더 크게 나타났죠. 거의 6% 가까이 급등이었습니다. 7만 6천 원에서 오늘장 종가가 확인이 됐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다 큰 폭의 상승이 연출이 됐고요. 자, 그리고 자동차로 넘어가 보시면 반대로 이쪽은 역시나 오늘도 조용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현대차부터 보시죠. 현대차는 0.25% 상승입니다.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기아도 비슷한 수준에서 소폭 상승이었고, 그 아래쪽에 현대모비스가 그나마 상승 탄력이 조금 더 붙었죠. 현대모비스는 2% 가까이 오르면서 23만 원대까지 올라섰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물산이 오늘 어제와 이어서 또다시 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동시호가 구간 지나면서는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 0.4% 내림세 11만 8,500원에 거래 마쳤고요. 그리고 철강 대장주인 포스코홀딩스의 하락 마감하게 됐습니다. 0.21% 밀리면서 24만 5,5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로 가보시죠. 자, 첫 번째 특징주는 식품 관련주들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인해서 미중 갈등의 우려감 상당히 고조되는 상황인데요. 중국이 이번에 대만 기업의 일부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에 나섰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오늘장 반사이 기대감에 따라서 국내 식품 관련주들이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치고 올라갔던 종목들부터 먼저 보시죠. 식품 관련주들 중에서도요, 과자 관련된 종목들이 먼저 좀 치고 올라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크라운 제과 그리고 크라운 제과 우선주까지 이렇게 상한가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그야말로 폭등세가 기록이 됐죠. 자, 게다가 크라운 혜태홀딩스 그리고 크라운 혜태홀딩스 우선주까지도 뚜렷한 급등세였고요. 혜태제과 식품까지 14%대 뚜렷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모조리 과자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여줬고, 게다가 수산주들도 아주 강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동원수산 그리고 한성기업과 사조씨푸드 같이 이런 종목들이 수산 관련된 종목들 5에서 7%대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 밖에도 식품 관련주들 대부분 좋았습니다. 서울식품부터 대한지당 우선주, 한탑과 미래생명자원, 푸드나무까지 이 코스닥 관련된 종목들까지 식품주들의 일제히 강세 흐름이 확인됐던 오늘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시면요, 전기차 관련주들 보시죠. 여러 가지 소식이 있었는데 일단은요, 중국의 CATL이 대미 투자 계획을 보류했다라는 소식. 자, 그래서 이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NCM 같은 3원계 배터리를 주력으로 삼아왔던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죠. 자, 그런데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최근 고객층 다변화 목적으로 LFP,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 배터리 쪽으로 개발을 속속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사업 기회가 확대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국내 전기차 관련주들 오늘 전기차와 자동차 부품주들까지도 일제히 강세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그린케미칼 코스피 종목입니다. 이쪽 아니면 코스닥에서는 캠트로스, 이런 종목은 탄소 포집 관련된 이슈도 붙으면서 아주 급등세가 연출됐고요. 자, 이 밖에 한국엔컴퍼니,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서현이와 같은 자동차 부품주들 강했습니다. 그리고 동원 시스템즈나 SKI 테크놀로지, 코스모 신소재까지 거래소의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모조리 강세 나왔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더 강한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캠트로스 23%대 급등이었고, 우리산업홀딩스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 보여줬고요. 파워넷이나 삼진 L&D 그리고 DA 테크놀로지 같은 관련주들의 강세가 오늘 확연하게 확인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도 하루 만에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코스닥 보시면 오늘 815포인트 부근에서 거래 마치게 됐죠. 전장 대비 1.37% 올랐습니다. 포인트로도 11포인트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고요. 거래대금 6조 원이 넘게 집계됐죠. 종가상으로 815포인트 확인됐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시죠. 자, 거래소처럼 코스닥도 명확하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좋았습니다. 장 막판에 역시나 이 고점이 확인되는 모습이었죠. 815포인트까지 고점 확인해 주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도 기관도 모두 어제와 달리 반대로 사자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800억 원 넘게, 그리고 기관 쪽에서도 6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가 나타났고요. 개인만이 홀로 팔았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1,3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가 기록됐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시죠. 먼저 2차 전지부터 보시면요. 역시 오늘 뚜렷하게 강했습니다. 에코프로 BM과 LNF 이렇게 양극재 종목들이 나란히 상승 마감하게 됐죠. 에코프로 BM 1.5% 올랐고요. 특히 LNF 3% 넘는 뚜렷한 강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전해질 종목인 첨보도 3% 넘게 오르면서 24만 7,800원에서 거래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의 모회사죠. 이쪽의 강세는 더 했습니다. 6%가 넘게 급등세였고요. 99,000원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로 가보시죠. 셀트리온 형제들이 오늘은 다소 약한 흐름이 나타났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14% 소폭 밀렸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로 약보합권 수준이었고요. 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HLB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연속적인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3%가 넘게 오르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 알테오젠도 오늘 역시 급등세가 연출됩니다. 6%가 넘게 크게 오르는 모습, 66,900원에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진단키트주인 시제는 보시면 반대로 이쪽은 조금 아쉬운 흐름이었죠. 시제는 오늘장 소폭 밀리는 흐름, 1%가량 떨어지는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게임주들로 가보시면요. 오늘 게임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일단 실적 기반으로 카카오게임즈가 특히 많이 올랐죠. 이쪽은 급등세가 연출됐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전장 대비 무려 14% 가까이 급등하면서 57,900원에 거래 마쳤고요. 펄어비스도 10% 가까이 솟구쳤습니다. 자,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쪽 보시면 스튜디오 드래곤과 CJ ENM 보시죠. 오늘 둘 다 올랐습니다. 특히 스튜디오 드래곤이 크게 강세 보이면서 5% 가까이 오르면서 8만 원대 위로 올라왔고요. CJ ENM도 1.6% 올라왔습니다. 자, 게다가 오늘 엔터주들이 뚜렷하게 올라오면서 JYP 엔터테인먼트 시총순위 뚜렷하게 올렸죠. 오늘장 4.5% 강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게임주들이 아주 좋았습니다. 일단 중국 판호 발급에 대한 기대감이죠. 중국 정부가 작년 7월 기점으로 해서 판호 발급을 중단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언론에 따르면요, 중국 정부가 석 달 연속으로 게임 판호를 내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판호 발급에 대한 기대감 더 커지고 있고요. 자, 게다가 삼성전자가 세계 3대 게임쇼인 게임스컴에 부스를 마련하는 등 이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자, 게다가 오늘 대표적인 종목 이 카카오게임즈의 호실적부터 해서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았죠. 거래소에서 NC소프트, 크래프톤, 넷마블까지 강세 나타났고요. 코스닥 종목은 더 강했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카카오게임즈와 펄어비스 급등이었고, 이 밖에 위메이드 플레이, 컴투스, 그리고 컴투스 홀딩스까지죠. 그리고 드래곤 플레이라든지 룸투코리아까지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덧붙여지면서 게임주들 전반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요,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선전시가 이 자국 내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의 레벨 4 수준이죠. 즉 완전 자율주행 이 차량의 운행을 허가를 했다라는 소식이 화제가 됐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오늘 강한 모습이었는데, 다만 장 후반까지 기세가 이어지지 못했고요. 장 초반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게 끝났습니다. 조가상으로 그래도 캠시스부터 8% 넘게 강세였죠. 이 밖에 옵트론텍, 인포뱅크, 모트렉스부터 텔레칩스나 파인 디지털, 퓨런티어 같은 종목이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만 장 초반의 강세에 비해서는 다소 아쉽게 마무리됐습니다. 자, 하나만 또 보시죠. 엔터주들 보겠습니다. 오프라인 콘서트의 재개 등으로 인해서 엔터주들이 2분기에는 양화 실적을 달성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서 아티스트들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합니다. 특히 에스파의 경우에는 최근 미니 앨범 발매를 했죠. 그 판매량도 굉장히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블랙핑크라든지 트와이스, 이렇게 아티스트들의 주요 아티스트들 컴백 기대감도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엔터주들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이었는데 종가 보시죠. SM이 5% 넘게 올랐고요. SMCC는 8%가 넘게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JYP 엔터테인먼트 4.5% 오르는 모습이었고, Y젠트부터 키스트, 판타지오까지 올 엔터주들의 일제히 강세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물 9월물까지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네, 선물 없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